요즘같이 바람이 살살 기분 좋아지는 계절이 오면은 내 머릿속에 어딘가에서 아련하게 떠오르는 노래가 한 곡 있는데, 그 노래가 바로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이란 말이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가 1994년, 그러니까 내가 고1 때였는데, 이때 칵테일과 마로니에, 이 키워드들이 어찌나 고급스럽던지. 그리고 가사에 등장하는 프리지아 꽃향기라던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이라던가 한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이라던가, 이런 키워드들이 얼마나 고급스러웠는지 몰라. 그런 가사에 상큼하기 이를 데 없는 멜로디, 그리고 청아한 보컬까지 더해지니 이 노래는 내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노래였다는 거지. 난 이 당시에 마로니에가 새로 나온 신인 그룹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칵테일 사랑에 수록된 이들의 앨범이 마로니에 3집이었고 원래 포크 음악을 하는 그룹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땐 뭐 그렇구나 했었지. 그런데 이 상큼 발랄 샤방샤방한 노래에 얽힌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부터는 이 노래에 대한 감상이 마냥 샤방샤방하지만은 않더라고. 그래도 칵테일 사랑, 그 안에는 그 노래에 마음을 뺏겼던 그 시절 샤방샤방했던 내가 있었고, 마로니에 하면 대학로 하면 왠지 대학생이 되어야 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도 저기 신촌이나 대학로에 있던 학교를 가야지 뭐 그렇게 다짐했던 내가 있어서 아련한 노래란 말이지. 이번 시간엔 마로니에와 칵테일 사랑이란 노래에 얽힌 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 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으니 미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번 가봅시다. 때는 바야흐로 1989년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옴니버스 앨범이 하나 나왔는데, 이 앨범에 마로니에라는 그룹이 동숭로에서라는 노래로 참여를 했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마로니에라는 그룹의 데뷔였었지. 이때 마로니에의 멤버는 오선과 한음이 아니라 오선과 한음이란 2인조 포크 그룹으로 활동했었던 김선민, 천둥호랑이, 권이나, 그리고 87년 대학가요제에서 금상을 받으면서 가요계에 데뷔했던 신윤미였어. 그런데 마로니에의 정식 멤버는 김선민 한 명뿐이고 권이나와 신윤미는 객원 멤버였는데, 이게 마로니에라는 그룹이 프로젝트 그룹이었기 때문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015B나 토이를 생각하면 되는데, 015B의 정식 멤버, 그러니까 본체가 장우일과 정석원이고 그 외 멤버는 전부 객원 멤버들이잖아. 토이도 마찬가지고 마로니에도 이런 형태의 그룹이었단 말이야. 마로니에가 김선민이고 김선민이 마로니에였다는 거지. 이 마로니에가 015B나 토이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요계의 동숭로에서로 데뷔했던 마로니에는 1991년 정규 앨범을 발표하는데, 요게 마로니에 2집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옴니버스 앨범이고 정규 앨범이 아닌데 그걸 1집으로 퉁치고 첫 정규 앨범은 2집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은데, 뭐 본인이 그게 2집이라고 하면 2집인 건가 보다 뭐 하는 거지. 암튼 이때는 또 멤버가 달라진단 말이야. 이때를 마로니에 2기라고 하는데, 이때 멤버가 바로 김선민, 김삼희, 유주희, 그리고 1988년 윤상이 작사 작곡한 추억 속의 그대라는 노래로 데뷔해서 인기를 끌었던 배우이자 가수 황치훈이었지. 황치훈 이분이 2007년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에 10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2017년 고인이 되셨어. 참 재능이 많은 분이었는데 안타깝더라고. 마로니에 2집은 거의 황치훈의 보컬이 중심을 이뤘던 앨범이었는데, 수록곡 9곡 중 5곡을 황치훈이 부른 노래였고 당시 라디오 중심으로 잔잔하게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 사실 난 그때 마로니에라는 그룹이 있었는지도 몰랐었지. 나중에 이 마로니에 2집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노래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 익숙하기도 하면서 노래가 아주 좋더라고. 1994년 마로니에는 3집을 내고 돌아오는데, 이 3집의 타이틀곡이 바로 그 문제의 노래 칵테일 사랑이었지. 이때 3집을 녹음한 마로니에 3기의 멤버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김선민, 신윤미, 최선원, 김신우였어. 이 마로니에 3기부터 김선민은 노래를 하지 않고 작사, 작곡, 디렉팅으로만 앨범에 참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김선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게 됐지. 이때 마로니에 3기의 멤버들이 꽤나 짱짱했는데, 최선원은
자유시간이란 그룹으로 1992년 데뷔했고 이후 1993년 솔로로 1집을 발표했던 가수였어. 이 1집에는 나를 지켜줘 그리고 쿨이 리메이크해서 히트를 쳤던 슬퍼지려 하기 전에가 수록되어 있는 앨범이었지. 이 최선호는 마로니의 3집 녹음 이후 1994년 솔로 2집을 내고 러브바이러스라는 타이틀곡으로 활동을 했지만 그닥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후 연예계를 떠났어. 그리고 김신우, 이 양반은 본명이 김정우인데 1991년에 데뷔했고 93년에 2집도 냈던 가수였어. 이 양반도 마로니의 3집 녹음 이후 1994년 김신우라는 이름으로 다시 앨범을 냈고 이때 타이틀곡이 바로 기억해줘였지. 이 기억해줘, 내가 당시 참 좋아라 했던 노래였고 이게 나름 인기가 있었단 말이야. 이후 김신우는 계속 앨범을 냈지만 딱히 이후에는 인기를 끌지 못했어. 그러다가 애니메이션 아마게돈의 OST 마리아가 인기를 끌면서 다시 김신우라는 이름이 잠시 주목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거 아마게돈 이거 본 사람 있나? 1996년 폭망한 국산 애니메이션, 노래만 좋았던 애니메이션 아마게돈. 나 이거 극장 가서 봤는데 고품격 애니메이션은 개뿔, 저품격도 그딴 저품격일 수가 없는 세상에 나와서는 아니 될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진짜 극장 가서 내가 그렇게 극대노했던 게 그때가 처음이었단 말이지. 그 작같은 애니메이션 아마게돈이었지만 마리아 노래는 진짜 좋았지. 아무튼 그런 멤버들이 참여했던 앨범이 바로 마로니의 3집이었단 말이야. 이 멤버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앨범에 누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표기를 안 해놨기 때문이야. 이게 이후 벌어질 법정 분쟁의 시발점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눈치챈 사람이 있을 거야. 우리가 TV에서 봤던 마로니에는 여자 둘에 남자 하나였잖아. 그런데 앨범 녹음에 참여한 멤버가 남자 둘에 여자 하나라니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이게 바로 칵테일 사랑 립싱크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거야.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거지. 마로니에는 3집을 발표하고 방송 활동을 하지 않았어. 원래 마로니에라는 그룹이 객원 보컬들로 이루어진 그룹이었기 때문에 방송 활동 자체가 없었던 팀이었는데 갑자기 타이틀곡 칵테일 사랑이 라디오를 통해서 소개가 되면서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리어카 길보드에서 흘러나오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거야. 그렇게 갑자기 히트를 치게 되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마로니에를 섭외하기 시작했던 거지. 그런데 방송 활동 계획이 전혀 없었던 마로니에로서는 매우 난감하게 된 거야. 게다가 칵테일 사랑을 부른 객원 멤버들, 그러니까 신윤미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최선원도 원래 마로니에와 같은 소속사였는데 마로니에 3집 녹음 이후에 소속사와 계약이 끝나서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김신우도 김신우 1집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야. 실제 녹음에 참여했던 멤버들로 방송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니까 회사와 김선미는 방송 활동을 할 멤버를 급조하게 되는 거지. 그 방송 활동 멤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로니에 멤버들이었던 거야. 그 멤버가 바로 백종우, 김정은, 김민경이었던 거지. 이들은 방송에 출연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신윤미, 최선원, 김신우가 녹음한 음원에 입만 뻥긋거리는 립싱크로 활동을 하게 됐던 거야. 이 사실을 미국에 있던 신윤미가 알게 되면서 회사에 이 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음반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지. 회사에선 신윤미의 이름을 넣어주는 걸로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 이 새끼들 정말 양심 없이 백종우, 김정은, 김민경 버전으로 노래를 재녹음하고 뮤비도 찍고 그렇게 방송 활동을 계속해 나갔던 거지. 근데 여기서 재녹음 버전에 신윤미의 코러스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거야. 아주 그냥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들이 다 있나 싶은 거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면 그냥 다 넘어갈 줄 알았던 것 같아. 사실 요 칵테일 사랑의 클라이막스 부분의 그 고음 코러스가 맛돌이거든. 근데 신윤미 버전을 그대로 재사용한 녹음본이라니 참 노양심 중에서도 노양심이다 이거지. 암튼 이렇게 졸라 얍실하게 방송 활동을 계속한 칵테일 사랑은 1994년 여름 가요 톱10에서 5주 연속 1위를 하면서 골든컵을 수상했어. 정말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1994년 8월 신윤미와 최선원은 회사를 상대로 음반 등 제작 발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정 싸움에 들어갔고 이를 통해서 립싱크 사기극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마로니에도 활동을 중단하게 됐지. 그런데 사실 이미 가요 톱10
톱10 5주 연속 1위를 차지한 후에 활동 중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은 시점이었던 것 같아. 이 법정 싸움에서 결국 신윤미와 최선원이 이기면서 자신이 편곡한 코러스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가수의 성명 표시권을 인정받으면서 권리를 되찾았지. 그래서 이후 신윤미가 칵테일 사랑의 편곡자로 등록되었던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가요계의 립싱크에 대한 반성 여론이 확산됐고 이후 지옥 같은 방송 음향 환경에서도 생으로 라이브를 때려야만 했던 강제 라이브의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던 거지. 립싱크 사건 이후 방송 멤버였던 백종우와 김정은이 마로니에를 탈퇴했고 김민경만 팀에 남게 됐지. 이후 마로니에는 김지영과 신유상, 원우혁을 멤버로 영입해서 4집을 발표하고 진실게임이란 노래로 활동을 했지만 뭐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어. 그리고 96년 5집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큐피트의 화살이란 노래로 활동을 했지만 또 역시나 매우 성적이 좋지가 않았지. 거기다가 또 97년 6집을 내고 타이틀곡 호크스 포크스로 활동을 또 했지만 역시나 또 그냥 그랬어. 이 4집과 5집 그리고 6집의 타이틀곡은 그냥 그런 뭐 이렇다 할 임팩트도 없는 그냥 뭐 그런 댄스곡이었으니 이런 노래가 그 당시 좋은 반응을 얻었을 리가 없었잖아. 암튼 이렇게 3집 방송 활동 멤버로 시작해서 6집까지 꾸준히 활동했던 김민경은 6집을 마지막으로 마로니에를 떠나고 여성 2인조 댄스 그룹으로 변신한 줄리엣의 2집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을 하지. 그런데 이 줄리엣도 망했으니 참 김민경이 누님은 미모도 출중했고 실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래저래 참 안 됐던 것 같단 말이야. 마로니에는 98년 7집을 한번 더 내보고 마지막 한 타이밍을 받지만 그마저도 역시나 안 되면서 해체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 마로니에 이후 김선미는 프로젝트 그룹 페이지로 계속 활동을 했고 그러고 보니까 이 양반 참 그 프로젝트 그룹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야. 이 페이지도 프로듀서 김선민 그리고 여성 객원 가수로 구성되는 프로젝트 그룹이잖아. 그리고 립싱크 파문 이후 마로니에를 탈퇴한 백종우는 같이 활동했던 김정은의 솔로 1집의 수록곡들 그리고 이글파이브의 오징어 외계인 같은 노래를 작곡하면서 작곡가로 활동을 하다가 2005년 마로니에 4집부터 활동했던 김지영 그리고 같이 칵테일 사랑 방송 멤버로 활동했던 김정은과 함께 마로니에 프렌즈라는 그룹을 결성해서 활동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 마로니에 프렌즈의 김지영은 또 마로니에 걸즈라는 2인조 걸그룹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이 마로니에 걸즈를 제작한 사람이 바로 이 백종우였던 거지. 이런 거 보면 참 이 백종우 이 양반 마로니에의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마로니에의 영광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지. 이렇게 마로니에 프렌즈와 마로니에 걸즈에서 활동하던 김지영은 2011년 백종우와 결혼을 했고 현재는 백종우와 김지영 두 부부가 마로니에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칵테일 사랑을 부르고 다니더라고. 한 방송에서는 립싱크 사건이 사실무근이고 오히려 피해자인 신윤미를 비난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줘서 좀 그렇던데. 이 립싱크라는 거는 사실 좀 완전히 사실무근이고요. 네네. 2020년 슈가맨의 칵테일 사랑의 가수로 신윤미가 출연했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두 신윤미가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라도 이 어두운 사건이 알려질 수 있어서 또 다행이었던 것 같아. 이번 시간엔 이렇게 바람이 기분 좋아지는 계절이 되면 아련하게 생각이 나는 노래 칵테일 사랑의 마로니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마로니에가 참 이야기가 복잡하고 할 이야기도 많은 그룹이라 이야기가 길어졌다네. 여전히 칵테일 사랑이란 노래를 들으면 마음에 살짝 바람이 드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마냥 막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기엔 또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여전히 마로니에라는 이름을 쓰면서 칵테일 사랑을 부르고 다니는 그분들을 보면 내 추억이 찌그러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저렇게라도 활동을 해야겠지라고 이해가 가기도 하는 걸 보면 야 내가 나이가 들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네. 즐거운 삽시간 재미난 삽시간 추억을 소환하는 삽시간 하지만 삽소리가 많으니 주의하세요.